자기야, 아니 회장님. 예, 이대로 시간이 멈춰오면 좋겠어요. 나도 평생 너를 안고 싶구나. 재벌 회장, 의붓딸과 단둘이 해외에 간 이유, 그리고 밝혀진 충격적인 관계는 재벌 회장이 의붓딸과 단둘이 해외로 떠났다는 소식이 퍼진 날 사람들은 치료 목적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행의 좌석 배치와 호텔 예약 기록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공식 석상에서 늘 회장의 의붓딸로 소개됐습니다. 같은 성을 쓰지 않았고 호적에도 오르지 않았지만 재벌가 사람들은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는 게 이 집안의 규칙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해외 일정이었습니다. 가족도 비서도 동행하지 않은 오직 두 사람만의 출국. 그리고 그날 이후 재벌가 내부 문서에서 의붓딸이라는 표현이 조용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 드러난 건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의붓딸이 아니었습니다. 회장이 수십 년간 가장 조심스럽게 숨겨온 내연녀였습니다. 그 여자가 처음 재벌가의 모습을 드러낸 건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7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회장은 공식 석상에서 단 한마디만 덧붙였습니다. 사정이 있는 아이입니다. 그 말 한 줄로 이름도 출신도 과거도 모두 질문 대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재벌가 사람들은 그 여자를 딸처럼 대하지도 완전히 남처럼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가족 식사 자리에는 늘 앉아 있었지만 가족 사진에는 등장하지 않았고 해외 일정에는 동행했지만 공식 행사장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존재는 분명했지만 정체는 늘 흐릿했습니다. 그리고 그 애매함은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회장은 그녀를 공식 문서의 보호 대상이라 적었습니다. 후견인도 아니었고 입양 관계도 아니었으며 그저 관리 중인 가족 관계라는 이상한 분류에 불과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 항목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장의 삶에서는 묻지 않는 것이 곧 살아남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의아함을 느끼기 시작한 건 그 해외 출국 이후였습니다. 단둘이 떠난 일정, 같은 층의 스위트룸, 그리고 일정 내내 비서와 경호가 철저히 배제된 구조. 공식 해명은 단순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나온 바로 다음 날 재벌가 내부에서는 조용한 정리가 시작됐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행사 초대 명단에서 사라졌고 사내 기록 속 의붓딸이라는 표현도 흔적 없이 삭제됐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결정적인 단서는 한 직원의 실수로 남았습니다. 해외 일정 종료 후 회장 개인 일정 보고서에 잘못 첨부된 문서 하나. 그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동반자 김지숙 개인관계. 그 문장은 모든 설명을 대신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여자는 의붓딸이 아니었습니다. 혈연도 법적 관계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회장이 가장 사랑했지만 세상에 드러낼 수 없었던 내연녀였습니다. 회장은 그녀를 숨기기 위해 딸이라는
가장 안전한 가면을 씌웠던 것입니다. 그 선택은 오랫동안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은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관계를 무겁게 만들며 결국 가면을 벗겨냅니다. 해외에서 돌아온 이후 회장은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회의 중에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고 비서의 보고를 여러 번 되묻곤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뜻밖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관계를 정리하겠습니다. 그 말은 이별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 방식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재벌가 전체를 뒤흔들게 될 거라는 사실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변화는 아주 조용하게 시작됐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재벌가는 여전히 완벽해 보였습니다. 주가는 안정적이었고 회장의 얼굴은 뉴스 화면에서 늘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상함을 느낀 건 회장의 최측근 비서였습니다. 그는 수년간 회장의 일정, 자금 흐름, 비공식 동선을 관리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회장의 그림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누구보다 먼저 빛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해외 출국 이후 그 여자의 이름이 일정표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전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남아있던 이름이 그날 이후 어느 문서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서는 처음엔 단순한 정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라진 건 그 여자의 이름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와 관련된 과거 일정, 비공식 비용 처리 내역, 그리고 일부 계좌 기록까지 같은 시점에 정리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한 사람의 존재를 통째로 지워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비서는 그날 밤 늦게까지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이상한 구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는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회장의 개인 일정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한 인물이었습니다. 출장, 휴식, 병원 방문, 심지어 중요한 결정을 앞둔 날까지 그 여자의 이름은 언제나 그 주변에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공식 기록에는 남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비서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의붓 딸이라면 왜 이렇게까지 숨겨야 하지? 그 질문은 곧 다른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딸이 아니라면 그 관계는 무엇인가? 며칠 뒤 비서는 실수처럼 보이게 회장의 개인 일정 보고서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서 하나가 눈에 걸렸습니다. 삭제되지 못한 단 한 줄, 동반자 김치숙애인 관계에 비서는 그 문장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는 것을. 그 여자는
숨겨진 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붓 딸이라는 설정은 사랑을 숨기기 위한 거짓말이 아니라 권력을 지키기 위한 장치였다는 사실을 비서는 깨달았습니다. 그 여자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관계를 들키지 않기 위해 회장은 가장 강력한 가면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회장은 이 관계를 조용히 끝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리하겠다고 말했지만 그 방식은 삭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며칠 후 재벌가 내부 회의에서 회장은 뜻밖의 발언을 합니다. 개인 신변 보호 대상에 대한 재분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말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지만 비서만은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숨기던 관계를 공식 구조 안으로 옮기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 결정은 곧바로 연쇄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법무팀이 움직였고 홍보팀이 비공식 시나리오를 만들었으며 승계 라인을 관리하던 인물들까지 회의에 불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건 한 남자의 사랑 문제가 아니라 재벌가 전체의 문제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조용히 그 집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신이 곧 세상의 중심에 끌려 나오게 될 거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로 말입니다. 균열은 외부가 아니라 안쪽에서 먼저 터졌습니다. 비서는 그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확신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단순한 개인 문제인지 아니면 재벌가 전체를 뒤흔들 사안인지, 그리고 확신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법무팀에서 비공식 요청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과거 가족관계 정리건에 대해 자문이 필요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상속 구조 점검이었습니다. 그러나 첨부된 서류의 이름을 보는 순간 비서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이었습니다. 보호 대상으로 분류돼 있던 인물이 처음으로 법무 문서에 등장한 순간이었습니다. 비서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회장은 관계를 끝내려는 것이 아니라 형태를 바꾸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는 관계에서 통제 가능한 관계로, 비공식에서 법의 테두리 안으로, 그 시점부터 재벌가 내부는 보이지 않게 둘로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의 뜻을 그대로 따르려는 쪽과 일이 외부로 새어나갈 경우를 두려워하는 쪽. 가장 불안해진 사람들은 승계 라인에 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의붓딸로만 존재해도 불편한 인물이었는데 만약 전혀 다른 이름으로 다시 등장한다면 판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를 언론이 맡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사소한 기사 하나에서였습니다. 재벌 회장 최근 개인 일정 증가, 비공식 해외 출국 이력 확인. 기사에는 그 어떤 이름도 등장하지 않았지만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질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누구랑 같이? 그 여자는 아직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여전히
그 집에서 조용히 지내며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의심 없이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딸도 아니고 연인도 아닌 가장 안전한 자리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마침내 그녀를 불렀습니다. 장소는 늘 그렇듯 사람의 귀가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가야 합니다. 그 말의 의미를 그 여자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이어진 한 문장이 그녀의 얼굴을 굳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딸로는 둘 수 없습니다. 그 순간 그 여자는 처음으로 자신이 쓰고 있던 이름이 가면이었다는 사실을 정확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 곧 자신이 세상에 노출되는 순간이라는 것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 여자는 집 안에서의 호칭을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누군가 실수로 아가씨라는 말을 꺼냈다가 곧바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이미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눈에 띄게 말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와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도 이전처럼 시선을 오래 두지 않았고 결정을 대신 내려주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관계를 정리하는 사람의 태도라기보다는 관계를 공식화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처럼 거리와 규칙을 새로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그 변화를 느끼면서도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이름이 너무 무거워질 것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변화는 서류에서 시작됐습니다. 회장 개인 재산 관리 문서에서 보호 대상 항목이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대신 새로운 분류가 생성됐습니다. 개인 관계인 이 항목은 가족도 직원도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날 밤 재벌가 내부에서는 조용한 전화들이 오갔습니다. 정말로 그 선택을 하신답니까? 회장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이미 너무 오래 숨겼습니다. 그 말은 변명도 설명도 아니었습니다.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곧 한 사람에게 먼저 닿았습니다. 장남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비서를 통해 간접적으로 상황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의붓딸이 아니라면 아버지는 선 넘으신 겁니다. 그 말은 반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가족의 반대가 아니라 체제의 반대였습니다. 그 여자는 그 사실을 며칠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식사 자리에 장남의 자리가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 설명도 없었고 아무도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빈자리는 그녀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 집에서 누군가는 이미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이 집을 나갈 생각을 했습니다.
짐을 싸진 않았습니다. 대신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딸로 살 때의 얼굴과 이제 곧 불리게 될 다른 이름의 얼굴이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회장이 먼저 이 관계의 이름을 정하려 한다면 그 전에 자신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숨겨진 사람으로 남을지 드러나는 순간을 받아들일지. 하지만 그녀가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미 외부에서는 그 선택을 기다려주지 않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기자 한 명이 오래된 해외 사진 하나를 확보한 상태였고 그 사진 속에는 회장과 그녀가 지금과는 다른 관계로 너무 가까이 서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균열은 신문이 아니라 사내 메신저에서 시작됐습니다. 제목도 없는 파일 하나가 극히 제한된 인원에게만 조용히 전달됐습니다. 발신자는 익명이었고 수신자는 법무팀과 홍보실 그리고 회장 비서실이었습니다. 파일의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본 문건은 외부 유출 시 회장 개인뿐 아니라 그룹 전체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해외 호텔 이름, 체류 날짜, 객실 번호가 정확히 기재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반자 항목, 김지수 비공식 개인 관계. 그 문장을 본 순간 비서실 내부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닫았고 누군가는 회의실 문을 잠갔습니다. 아무도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 여자는 그 사실을 또 한 번 가장 늦게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늘 받던 일정표가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한 줄짜리 메시지가 왔습니다. 당분간 외부 활동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장은 요청이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진 않았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장은 불이 꺼진 서재에 앉아 아무것도 보지 않은 채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들어와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회장이 말했습니다. 곧 시끄러워질 겁니다. 그 말에는 위로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 하나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가 사라지면 됩니까? 그 질문은 도망치겠다는 뜻이 아니라 끝을 대신 책임지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회장은 그제야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 한 문장은 그가 처음으로 그녀를 숨기지 않겠다고 말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벌가 장남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안건은 하나였습니다. 회장 개인 관계로 인한 기업 이미지 리스크 관리. 누구의 이름도 직접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누구를 말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가 열리는 동안 그 여자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떠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디에도 속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옷은 많지 않았고 가장 오래 망설인 건 서랍 속 작은 물건 하나였습니다. 그녀가 딸로 불리던 시절에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을 때도 늘 곁에 두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물건을 가방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빈손으로 문을 나섰습니다. 그날 저녁 첫 기사의 제목이 내부에서 공유됐습니다. 아직 세상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재벌 회장 숨겨온 개인관계 논란. 곧 수면 위로. 그 여자는 그 제목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꺼 전원을 끄고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이제 누군가의 딸도 누군가의 그림자도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게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지수는 그날 이후 자신의 이름이 이 집 안에서 얼마나 오래 불리지 않았는지 떠올렸습니다. 누군가는 그 아이라고 불렀고 누군가는 아예 호칭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건 존재를 애매하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었습니다. 김지수가 재벌가에 들어온 지 어느덧 17년. 그 시간 동안 그녀는 한 번도 자신의 자리를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당을 배정받을 때도, 해외에 동행할 때도, 공식 석상에서 사라질 때도 늘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자신이 이 집에서 살아남는 방식이라는 걸 너무 일찍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기사가 곧 나간다는 사실을 김지수는 비서실 직원의 떨리는 눈빛으로 알아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 표정은 이미 결론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정말입니다. 그날 밤 김지수는 처음으로 회장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에 서야 하는가?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지수가 짐을 싸는 걸 알고 있었고 그녀가 떠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도망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17년 동안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사회 회의실에서는 한 문장이 반복해서 언급됐습니다. 김지수 씨의 존재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 질문은 법적 문제도 도덕적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서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의붓딸이라 하기엔, 서류가 없고 직원이라 하기엔, 권한이 많았고 연인이라 하기엔 너무 오래 숨겨졌습니다. 김지수는 그 모든 틈에 정확히 들어맞는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그 회의에 불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회의실 바깥에서 자신이 이미 안건이 되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첫 번째 기사가 세상에 나갔습니다. 실명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실루엣과
일정 표현 하나하나가 김지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의붓딸로 알려진 여성, 사실상 회장의 오랜 개인 관계자. 그 문장을 읽은 순간 김지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습니다. 이날이 올 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장은 기자들의 질문 앞에서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부인도 하지 않았고 인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김지수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을 스스로 감당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김지수에게 마지막 선택권을 남겼습니다. 숨겨진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모든 시선을 견디고 자기 이름으로 설 것인가. 김지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소리내어 불러봤습니다. 김지수. 그 이름은 딸도 아니고 그림자도 아니었습니다. 김지수는 언론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 한 문장만을 회장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길지도 설명도 없는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딸로 살아온 적도 누군가의 소유로 존재한 적도 없습니다. 그 문장은 기사의 말미에 작게 실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가장 많이 공유된 문장이었습니다. 재벌가 내부는 그 한 문장으로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누군가는 선을 넘었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이제 와서 솔직해진 게 뭐가 문제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불편해진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는다는 건 이미 방어할 논리가 없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김지수는 회장에게서 처음으로 개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일정도 보고도 아닌 단 한 줄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17년 만에 처음 받은 사과였습니다. 김지수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아서도 거절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사과로 관계가 정의되지 않는 단계에 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재벌가 장남 측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법무팀은 김지수의 과거 기록을 하나씩 꺼내 들었습니다. 학력, 거주 기록, 자금 흐름 모두 보호라는 이름 아래 정리돼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 보호가 이제는 통제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김지수는 그 사실을 회장이 아닌 경호원에게서 들었습니다. 당분간 외부 이동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권장이었지만 실제로는 제한이었습니다. 그 순간 김지수는 처음으로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사랑이 아니라 이름을 갖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날 오후 김지수는 회장의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허락을 구하지 않았고 문을 두드리지도 않았습니다. 회장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제 더 이상 조용히 머무르지 않을 거라는 것을
김지수는 말했습니다. 저를 지키고 싶으셨다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됐습니다.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부정이 아니라 인정이었습니다. 김지수는 이어 말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그 말은 이별 선언도 협박도 아니었습니다. 주체가 바뀌었음을 알리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재벌가 내부 보고서에는 새로운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김지수 관련 모든 대응은 본인의 의사 우선. 그 문장을 본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숨겨진 존재가 아니라 상황을 흔드는 변수가 되었다는 것을.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김지수가 이미 마지막 카드를 손에 쥐고 있다는 사실을. 그 카드에는 사진도 문서도 아닌 한 사람의 증언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은 이 재벌가가 가장 숨기고 싶어 했던 시작의 순간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김지수는 그 증언자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회장에게도 비서실에도 법무팀에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은 지금 꺼내는 순간 사람이 아니라 무기가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 증언자는 재벌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계열사도 친인척도 정치권 인맥도 아닌 완전히 바깥의 인물이었습니다. 17년 전 김지수가 이 집에 처음 들어오던 날 가장 가까이서 그 장면을 지켜본 사람. 그리고 그날 이후 조용히 사라진 사람. 김지수는 그를 떠올릴 때마다 이 집의 첫 공기를 기억했습니다. 높은 천장, 차가운 바닥, 그리고 자신을 내려다보던 수십 개의 시선. 그 모든 순간을 가장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은 회장이 아니라 그 증언자였습니다. 재벌가 내부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기사가 한 번 나간 뒤 잠잠해질 거라 예상했지만 상황은 반대로 흘러갔습니다. 기자들은 이제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필 의붓 딸이었습니까? 왜 입양도 법적 보호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질문에는 논리적인 답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또다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김지수에게 명확한 신호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가 대신 말해줄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날 밤 김지수는 처음으로 그 증언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래된 번호였지만 신호음은 바로 연결됐습니다. 그는 김지수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며칠 뒤 재벌가 내부에는 새로운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 검토. 그 안에는 김지수가 직접 나서 과거를 증언할 경우에 모든 파장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기업 이미지, 주가, 승계 구도, 그 어디에도 김지수 개인의 감정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그 문서를 본 한 임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 여자는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막아야 할 변수입니다. 그 순간 모두가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 김지수는 그 말을 직접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태도는 말보다 빨랐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눈을 피하는 시선, 식사 자리에 남는 짧은 침묵. 이 집은 이미 그녀를 편으로 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김지수는 회장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저를 지키려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 말은 원망도 부탁도 아니었습니다. 경고였습니다. 회장은 그제야 김지수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지금 손을 뻗는 순간 김지수는 영원히 그의 사람으로만 남게 된다는 것을.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김지수의 이름으로 기자에게 메일 하나가 전달됐습니다. 제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17년 전 그날의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그 메일이 세상에 나가는 순간 재벌가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숨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김지수의 증언은 폭로가 아니었습니다. 분노로 던진 말도 복수를 위한 선택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회장을 무너뜨리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더 이상 자신이 누군지 모른 채 살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기자회견 당일 김지수는 검은 정장도 화려한 연출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흰 셔츠 하나, 정리된 머리, 그리고 미리 준비한 원고 한 장.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의붓딸도 아니었고 보호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한 남자의 숨겨진 삶이었습니다. 그 순간 기자회견장은 완전히 정적에 잠겼습니다. 질문은 쏟아지지 않았고 카메라는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모두가 이미 답을 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회장은 같은 날 오후 짧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변명은 없었습니다. 책임 회피도 없었습니다. 단 한 문장만 남겼습니다. 제가 만든 침묵이 한 사람의 삶을 지워버렸습니다. 그 말로 모든 관계는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김지수는 재벌가를 떠났습니다. 위자료도 합의금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가 원한 것은 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름을 되찾았고 과거를 설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침묵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몇 달 후 사람들은 더 이상 그의 이름을 기사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스캔들은 다음 뉴스에 덮였고 세상은 늘 그렇듯 다음 이야기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김지수는 그 이후로 한 번도 자신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묻는다면 그는 말합니다. 나는 아무의 딸도 아니었고 아무의 그림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늦게라도 내 이름으로 살기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남긴 것은 충격이 아니라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관계를 편의적인 이름으로 숨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침묵의 대가는 누가 치르고 있는가?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외면해왔던 관계의 진실을 조용히 꺼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